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자에 핵폭발을 터뜨려 드릴 핵점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자, 현대로템 현재 시각 기준으로 그렇게 좀 재미없는 주가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88% 하락이죠. 사실상 마이너스 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분명히 올랐는데 오늘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겁니다. 아니, 왜 가다가 떨어지는 거지? 그냥 차익 실현 조금 떨어진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대로템의 앞으로의 빈칸, 지금 만들어질 이 빈칸의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i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라는 뜻이죠. 만약에. 자, 이 만약에를 먼저 한번 얘기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가, 그리고 또는 이제 핵점, 추매 또는 매수 타점이 어디인지 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만약에를 그리고 목표가를 기업 가치를 서로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알아야지 목표가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목표가를 우리가 알려면 사실상 만약에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된다는 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이 현대로템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셔가지고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 바로 첫 번째 if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무엇을 가지고 if를 얘기해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전쟁이 나는 거냐, 어디 만약에 뭐 철도 공사를 했으냐, 이런 만약에가 아니라 가장 현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FOMC죠. FOMC. 자, 이 FOMC가 현대로템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FOMC가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현재 신임 의장이죠. 케빈 워시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근데 매파적인데 동결이야. 금리를, 기준금리를 동결한대. 그리고 또는 중립의 기조를 유지했을 때, 이때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만약에 초매파적일 때, 진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금리는 무조건 올려야겠다, 절대 가만 안 놔두겠다, 뭐 이런 거, 네, 물가 잡으려면 진짜 너 막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초매파적일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if를 얘기해 봐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달라질 거고, 그 흐름이 결국 현대로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약 현대로템에 이 매파적 동결, 중립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사실상 막강한 실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로템이. 현대로템은 여러분 이미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조를 돌파했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진짜 방산이 정말 많은 관심 받으면서 수주 잔고만 30조 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주 잔고만.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보통 펀더멘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 실적도 인정받는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정말 천장이 열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럼 초매파적일 때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그런 고금리가 장기화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는 현대 로템의 경우는 여러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사실상 이 세부적인 흐름을 좀 얘기하자면 현대로템은 이 금리 저항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경기와는 무관하게 국방비는 사실상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국방비 지출은 금리와 무관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현대로템은 참고로 무차입 경영입니다, 여러분. 경영 자체가 무차입이에요. 쉽게 말해서 업황의 특수성이나 금리 저항력을 따졌을 때 이 친구는 주가의 방어력이 세도 너무 셉니다.
즉 초매파적인 기준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돈의 흐름이 잘 안 들어와도 현대로템은 버틸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차트상 분석을 해보면 이 친구가 떨어지면서 한번 반등의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반등의 추세 전환에서 목표가가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어떻게든 방어를 해줄 거고 만약에 좋으면 올라갈 거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핵점 같은 경우는 23만원, 23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자, 말 그대로 핵점이 여러분, 매수 타점이나 추매 타점이나 매도 타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목표가는 더 높아요. 목표가는 사실상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 친구의 목표가는 조금 더 봐도 됩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이든 2번이든 FOMC가 어떻게 나와도 현대로템은 사실상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이 친구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저는 감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대로템을 만약 가지고 계신 분은 16만원대도 있을 수 있고요. 20만원대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24만원, 25만원, 27만원, 28만원 그리고 더 옛날에는 정말 13만원 이런 가격대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여러분 13만원은 수익이죠. 근데 만약에 28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죠. 즉 쉽게 말해서 나의 비중과 평단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요, 여러분. 내 비중과 평단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내가 지금 얼마에 갖고 있는데 나 지금 뭐 추매해가지고 더 봐도 되냐? 아니면 나 지금 얼마에 갖고 있는데 나 평단을 좀 낮추고 싶은데 지금 사도 되냐? 그럼 올라갔을 때 그럼 그때 수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는 진짜 내 계좌 아니면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근데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핵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제대로 보려면 즉 기회는 전략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비중과 평단이 다 다르죠? 그 비중과 평단을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나 현대로템 비중 얼마고 단가 얼마다 평단 얼마다 라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다 분석을 해드려서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네, 이거를 연락을 주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평단가라는 건 그냥 가만히 본다고 해서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평단가라는 건 여러분이 직접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액션을 취했을 때 그때 낮춰지는 거고 그때의 기회비용도 만회해서 내가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즉 여러분들의 평단 그 다음에 비중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현대로템 방산주로서 사실상 우리가 순환매 시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섹터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는 아직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그러면은 지금 이때의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자를 만약에 안 보냈을 때 그 후에는 여러분 뒤를 보게 만들 거예요. 뒤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뒤를 계속 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을 봐야죠. 그래서 반드시 문자를 보내달라는 점,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기회를 한번 만드셔 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혼자 뇌동매매하다가는 절대 이 움직임 폭이 절대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현대로템 혼자 뇌동매매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깡통 차실 수도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안 되니까 꼭 반드시 문자 보내셔서 정말 기회를 창출해 나가시라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제 목표가와 핵점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세 번째 기업 가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근데 기업 가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심어드려야죠. 그 근거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매매 방식을 알아야 돼요. 자, 매매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대로템에 대한 기업 가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방식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옛날에 관심도 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우리는 진짜 뭐 재미 다 본 종목이에요. 일단 왜 매매 방식이 중요하냐면 일단 제 차트에 요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드존, 그 다음에 핵점 저항선과 지지선, 핵점 매수 매도 신호. 자,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골드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 개미들 푼돈으로는 절대 이 골드존이 발생하지 않아요. 즉 돈이 들어왔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와야 되냐? 세계적인 유명한 증권사, 특히 기관 애들, 그런 애들의 메이저 자금이 유입돼야 됩니다. 메이저 자금. 정말 큰 돈,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날에는 거래 대금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많이 나왔고 근데 골드존 안 뜨죠. 근데 보세요. 어떤 날에는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골드존이 발생해요. 즉 메이저 자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핵점 저항선과 지지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인은 이거 일단 라인부터 보여드리자면 이 분홍색 라인이 저항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색 라인이 지지선입니다. 자, 이 저항선과 지지선 이거를 특히 저항선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지지선을 맞으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있어요. 헤지펀드 애들. 이 헤지펀드 애들이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얘네가 저점 매집을 하거든요.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 이 저점 매집을 할 때 쓰는 알고리즘을 제가 영웅문 HTS 여기 이식한 겁니다. 수식을 제가 이식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핵점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계속 가요. 돌파하면은 또 계속 갑니다. 돌파 또 가요. 이제 핵점 저항선에 딱 맞는 순간 추세가 꺾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지선 뭡니까? 반등 나온다, 반등 나온다. 네, 맞으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살짝 떨어졌지만 근데 분명히 걸쳤죠. 마지막 종가가 걸쳤단 말입니다. 종가가. 자, 종가가 걸쳤죠. 그러면서 결론은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등이.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 반등, 지지선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저항선에서 돌파하면 더 간다. 하지만 맞으면은 저항선을 맞으면 뭐다? 추세가 꺾인다. 이거를 기억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신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 앞에 세력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헤지펀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 그런 애들 걔네가 이때 매수할 때 저점 매집할 때 얘네도 이제 매집을 하니까 호가창이 뜬단 말이에요. 호가창에. 근데 그 호가창이 유난히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 있어요. 유난히 특정 속도 이상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때 뜨는 신호가 이 핵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이 골드존이 이날 한번 발생합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발생해요. 매수 신호가 뜹니다. 어라? 뭔가 느낌이 있네. 네.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뜹니다. 아마도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2026년에 큰일 치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차트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길게 봐서 그렇지 이때만 보면 정말 네 이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뜹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자, 그러면서 골드존이 굉장히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으로 떠요. 네, 4번 연속으로 뜹니다. 정확히. 자, 연속 4번이 뜨면서 반드시 큰 일이 나겠다. 그때 이제 매도 신호 나오는데 요거 뭡니까? 일종의 왜? 골드존이 나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다? 개미 털기죠.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가요. 더 갑니다. 쭉 가다가 골드존 한번 뜨고 매도 신호 나왔다. 오케이. 너희가 1차 분할 매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더 가는데 한번 매도 신호 또 나옵니다. 네, 개미 털기 바로 무시. 참고로 이게 분할 매도인지 그냥 개미 털기인지 이거는 주식 경험, 저의 경험과 신호, 저의 이 정확히 감이 아니라 과학으로 만들어낸 신호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쭉 가는데 어라 골드존 떴는데 매도 신호. 너희 2차 분할 매도를 했구나. 2차 분할 매도. 자, 그러면서 골드존 뜨고 또 오케이 너희 여기서 3차. 자, 근데 계속 뜹니다. 왜? 핵점 저항선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점 저항선을 돌파해버렸다. 그러니까 더 가겠구나. 더 가죠. 더 갑니다. 쭉 가요. 돌파. 하지만 매도. 네, 개미 털기. 자, 그 다음에 쭉 갔는데 어라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딱 매도 신호가 떠버리네. 진짜로 얘네가 마지막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죠. 이거 분할 매도하고 처음에 매수할 때 이거 다 따라갔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갔냐? 네, 여러분. 따라갔죠. 왜? 과학이 얘기해 주잖아요. 과학이. 감이 아니라 과학이 얘기해 줍니다. 이 과학이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따라갔을 뿐인데 정확히 말하면 세력이 이제 주가 이끌고 핸들링을 하는데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전벨트 매고 그냥 이 핸들링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니까 결국 2025년 12월부터 2026년 04월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 다 떠나서 그러면 총 퍼센테이지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미 아까부터 추세선 찍어놨죠. 자, 여러분, 총 퍼센테이지가 몇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총 퍼센테이지 1014%.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매매는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 감으로 하는 저점 매매가 아니라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아니 말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전에도 통하냐, 지금 같은 시장에도 통하냐라고 물었을 때 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장입니다. 키움증권. 자, 1억대. 네, 제 닉네임 중간에 예, 모자이크 처리해놨고요.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해외 정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해가지고 10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요때 감사장도 받았고요. 네, 이 상장. 그러면 상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에요, 여러분. 네, 뭐 조작도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2023년 3월이에요. 3월. 2023년 3월. 자, 아까 앞 글자랑 두 글자 보셨죠? 앞 글자 이제 상장 다시 보여드리면은 앞 글자 시, 끝, 이제 끝에가 대시입니다. 그럼 이제 보여드려야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똑같이 뭐 모자이크를 좀 했지만은 네, 여기 보시면 앞에 앞 글자 시와 끝 글자 대 상장과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억 대회에서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때 이런 매매 방식이 통해서 결국에 대우건설의 퍼센테이지가 몇이다? 1014다. 그러면 돈이 뭐 얼마냐,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로 내 계좌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현대로템의 우리가 기업 가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목표가와 핵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if 1번 만약에 FOMC에서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금액대에서 가격이 움직일 때 힘을 실어줄 기업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현대로템은 방산입니다. 사실 이 현대로템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 솔직히 다 아시는 거라서 최대한 짧게 얘기할게요. 수주잔고가 30조 원이에요. 근데 수주잔고가 30조 원인데 여기에 $1 환율에 받을 이 수혜를 받는 애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매파적인 기조, 그러니까 초매파적인 기조가 보인다고 칠게요. 아까 여기 만약에에서 2번이죠. 그럼 달러가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이 방산 여러분 보통 뭡니까? 우리나라에만 파는 게 아니라 해외에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수출. 그럼 수출을 하면 여러분 마진 가치가 높아지죠. 마진 가치가. 그렇죠. 그러면 현대로템은 쉽게 말해서 제가 크게 적겠습니다. 환차익을 본다 이겁니다. 환차익. 환차익을 보면서 사실상 현대로템은 나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자, 이 친구가 방산도 하지만 솔직히 현대로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철도가 여러분 2026년을 기점으로 저가 수주 물량이 털려 나갔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철도 쪽에서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히는 흑자 폭을 확대하는 거겠죠. 확대. 그러면 사실상
주가를 여러분 그때는 시장이 이 현대로템의 주가를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업 가치를 이렇게 다 따져봤을 때 방산과 철도를 따져봤을 때 사실 이 친구 환차익 그 다음에 철도 흑자폭 확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다면 결국 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 친구의 정말 메가 쇼크가 온다고 하더라도 무차입 경영, 방산 수요, 고환율 수혜 현대로템은 목표가를 상향하는 것이 맞다. 다만 목표가를 상향함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비중과 단가가 평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목표가를 향하는 길에 있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 여러분 전략이 세워져요. 아시겠죠? 반드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부근의 목표가에 내가 확실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반드시 짜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기회를 노려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현대로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핵점 대표 로건킴이었습니다.